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파의 날씨에도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설명회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송상훈 실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파의 날씨에도 오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기업과 투자사 그리고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인공지능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획기적으로 낮은 컴퓨팅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구현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업계에 커다란 파문을 주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인프라 투자와 새로운 혁신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첨단 컴퓨팅 인프라는 AI 경쟁력의 핵심으로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혁신과 결합할 때 비약적인 발전을 촉발합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로 대표되는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에 뛰어난 인재와 소프트웨어 혁신이 더해질 때 우리는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작년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하고 발족하면서 국가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그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1월에는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 1월 23일부터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과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민관 합장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컴퓨팅 인프라와 AI 서비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이 상호 연계 성장하는 선순환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도 적극적으로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성공이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업 수행 컨소시엄과 범부처 차원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행정적, 정책적 역량을 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수요 창출 등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 R&D,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 전략을 금년 1분기 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 그간 준비해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상훈 실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시 단상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설립 방향의 사업 설명에 대해서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모 신청 절차 및 방법,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계통 영향평가 및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안내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오늘 일부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준비해 주십시오. 본 순서에는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설명입니다. 발표는 곽희정통부 이주식 정보통신 산업정책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과장님 현산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입니다. 오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사업 개요, 두 번째 세부 사업 추진 내용 순서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연구자 등을 위한 AI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민간 합작 SPC를 설립하여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산업 연구계 지원, 국산 AI 반도체 시장 창출, 글로벌 기업 협력, R&D 성과 적용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6년간 약 4천억 원을 SPC에 출자하며 그 외 부족한 사업 자금은 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차업해야 합니다. 동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합니다.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는 2030년까지 총 1엑사플롭스 규모 이상입니다. 사업 부지는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며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기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동사업에 참여할 민간 참여자는 한 개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공모 요건에 맞는다면 단일 기업으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PC의 지분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 51%, 민간 49%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민간 참여자는 센터 입지, 전력 확보 방안 등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최신 AI 반도체를 조합하여 1엑사플롭스 규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25년 서비스 조기 개시와 27년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목표입니다. 국산 AI 반도체를 30년까지 50%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초기에는 첨단 GPU를 우선 구축하되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민간 참여자는 AI 컴퓨팅 서비스 모델 구성, 제공 방안, 서비스 로드맵, 공공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부가 서비스, 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대학, 연구소, 중소 스타트업 등의 AI 연구 개발, AI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저렴한 수준의 요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 창출 등 국산 AI 반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산 AI 반도체 기반 AI 서비스 상용화 및 기술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국내 대학 연구소, 중소 스타트업의 AI 반도체 전주기 설계 검증을 지원하는 쉐어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참여 및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AI 반도체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등 정부 R&D 협업을 통해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모 신청 자격입니다. 공모 신청자에는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표 기업의 기업 신용 등급은 A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모 신청자에는 데이터 센터 구축, 운영 기업과 또 AI 컴퓨팅 서비스 구축 운영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여 계획서 제출 기간 및 방법 등 공모 신청 요령은 사업 참여 계획서에 관한 평가 항목 및 기준, 또 사업 참여 계획서 작성 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 및
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사업 참여 의향서를 이달 말 2월 28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그 공모 지침서를 바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추진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참여자와 민간 참여자가 출자하여 SPC를 설립합니다. 민간 참여자는 대표 법인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기업, 클라우드 기업, 통신 서비스 기업, 지자체, 도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SPC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는 대표 법인이 이행합니다. 이후 SPC가 설립되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SPC를 중심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출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자별 지분은 공공 참여자 51%, 민간 참여자 49%로 하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에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실시 협약의 출자 지분율에 대한 사항을 최종 확정합니다. 최종 자본금은 4천억 원 내외로 하되 향후 정책 여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자본금은 민간 출자자가 1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내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에서 저리대출 프로그램인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천한 자가 대상이 되며 자금 용도는 AI 컴퓨팅 인프라 관련 시설 및 반도체 설비 구매 등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금리는 국고채 유통 수익률에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투자 대출 심사 대상자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에 각 대상자는 조정위원회와 별도로 협의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공공참여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공공참여자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협의 내용은 사업의 범위, 총사업비, 또 부지 활용 계획, 건축물 심의,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전산자원의 설치, 소프트웨어 구축 계획 등으로 조정위원회와 우선 협상 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주식 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는 공모 신청 절차 및 방법, 그다음에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등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제가 바로 옆쪽으로 옮겨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발표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11페이지를 좀 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고가 나가 있고 오늘 사업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갖추시고 그다음에 어떤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페이지입니다. 예, 먼저 일정입니다. 일단은 1월 23일 날 저희 홈페이지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서류는 그 홈페이지에 양식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회는 오늘 하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참여 의향서는 2월 28일 17시까지 접수합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모지침서 성부는 저희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기업 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7일부터 수시로 송부합니다. 예, 그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지침서가 한 120페이지 정도 돼요. 이번에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 등을 담은 내용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질의사항이 많을 거로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절차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질의 접수는 2월 17일부터 저희가 3월 7일까지 받고요. 그 관련 양식은 저희가 공모지침서를 보낼 때 같이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회신은 저희가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회신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계획서, 사업 참여계획서는 이제 기관이나 여러 컨소시엄 분들이 사업 참여계획서를 접수하시는 과정이고요.
그 5월 19일 월요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가 사업 참여 계획서를 직접 방문 접수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 접수를 다 받으면 저희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 일정 등이나 관련 일정들을 다시 이제 접수하신 분들한테 통지를 해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내용은 저희가 따로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공모 지침서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사업 참여 계획서를 쓰시면 되는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참여 의향서 제출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사업 참여 의향서는 이메일로 선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선 제출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메일로 선 제출하시라 하면 그 2월 28일 17시까지 이메일로 선 접수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원본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양식을 설명을 드릴 텐데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사업 참여 의향서에 대한 양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 의향서 양식을 보시면요, 회사명 대표자 이제 전화번호 쓰시고 담당자를 쓰시게 돼 있는데 그 맨 아래 보시면 첨부 서류가 있어요. 13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거기 첨부 서류가 있는데 사업 참여 의향서를 보내주실 때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등록증 사본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보안서약서나 위임장,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저희 양식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양식을 보시면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그 다음에 사용인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을 제출해 주실 때 좀 주의해 주실 사항은 수임인이 재직증명서를 꼭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빼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업 참여 의향서를 내부적으로 결제를 맡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요거를 일단 저희 이메일로 일단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메일 주소는 적어놨습니다. aicc@naipa.kr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참여 의향서는 28일, 17일까지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확인하고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로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나머지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우편 다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제출 일자 및 접수 마감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메일 기준으로 해서 2월 28일 17시까지입니다. 시간 꼭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지침서 배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 전화로 좀 사전에 질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신 분들에게만 공모지침서를 배부합니다.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공모지침서를 배부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모지침서를 저희가 배부할 때 제가 밑에 당구장으로 써놨는데 이 질의 양식도 같이 이메일로 송부 드릴 예정입니다. 그 질의 양식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모지침서를 배부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쓸 기간이 한 3개월 이상 남아 계시는데 그 기간 동안 질의 접수하고 회신 절차를 거치면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시고 그 관련해서 사업 참여 계획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접수 및 회신 절차입니다. 일단 좀 양식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양식 2번입니다. 페이지로는 18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질의응답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기관만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인덱싱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나 기관 담당자별로 그 질의 담당하는 총괄분을 하나 정하시고 질의 번호는 좀 인덱싱 관리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회신 드릴 때 이 인덱싱을 붙여서 저희가 같이 회신을 해드릴 겁니다. 그럴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양식은 다시 엑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질의를 동시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송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질의응답 절차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의회신은 그 저희 공모지침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질의회신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회신 기간이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돼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질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패스워드를 달아서 올릴 겁니다. 어차피 그 내신 분들한테만 패스워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질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저희랑 이렇게 소통하셔서 그 관련 그 사업 참여 계획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우려되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좀 불가능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담당자 연락처를 써놓으신 거를 통해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질의 내용이 좀 모호하다. 그런 부분은 질의 내용을 좀 확정을 할 겁니다. 그런 절차도 중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재반 사항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공지한 질의서 회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모 신청자에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제시한 질의 기간 및 방법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의 회수 및 접수 회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참여 계획서를 다 완성을 하시면 사업 참여 계획서를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접수는 저희가 서울에서 받을 거고요. 이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대한전기협회 6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파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별도 공지를 해서 여기서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시간이 어차피 저희가 2주를 드리는데 시간이 중요하니까 17시까지 좀 꼭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될 수 있는 한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보통 이제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시다 보면 빼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저희하고 좀 연락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절차는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하루에도 뭐 20, 30토씩 오세요. 저희가 담당자 연락처는 남겨드렸으니 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시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신청 절차하고 방법, 질의응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발표는 한국전력공사의 김홍균 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차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개통영향평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균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안내입니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지역이 서로 원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별로 전력 자급률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요. 그 편차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문제점은요, 전력 자급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대규모의 전력을 전송을 해야 되고요. 이에 따른 전력계통 부담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그 대규모 전력 소비자가 전력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평가를 해서요,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 또 실수요자 중심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계약 전력 10메가와트 이상의 신규 전기 사용자는 사업 승인 등 신청 이전에 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기술적 요소, 비기술적 요소, 그리고 정책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력계통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분산법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그리고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통해서 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들이 이 시행령 규칙 법을 통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과 규칙이 작년 6월 14일부로 제정이 되었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게 이제 지금 평가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격 시행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전력 공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메가와트 이상의 신규 전력 사용자는요, 먼저 전력 수전 예정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한전에다가 하는 건데요. 그럼 한전은 공급 방안을 사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고객에게 우리가 회신을 해줍니다. 그럼 공급 가능이라고 회신받은 고객은 다시 한전에 전기 사용 신청을 하고요. 그럼 한전에서 최종적인 공급 방안을 결정합니다. 자, 이것이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전력 공급의 절차였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차이점은 전력 수전 예정 통지를 하고서 10메가와트 이상의 신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직접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해서 만들어진 평가서를 산업부에 제출을 하고요. 산업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통과 또는 불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통과를 하여야 그 다음에 해당 고객이 한전에 전기 사용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목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비기술적, 그리고 정책적 평가 항목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는 각각의 평가 항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시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이 전력계통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내가 전기를 쓰겠다, 전력 공급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계통이 정말 기술적으로 전력이 공급이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는 전문가가 평가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한국전력에서 기술적 평가 항목에 한해서 저희가 수행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수행하냐 하면요,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상이 된 그 사업자가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산업부 공고라고 되어 있죠. 이 공고를 보시면 시범 운영을 하는 방법, 그리고 평가서를 구성하는 방법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에다가 이 공고에서 또 그 안내하고 있는 신청서 양식을 채워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기술 검토를 하고 최대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결과를 회신합니다. 사업자는 한전이 검토한 기술 검토 결과와 그 외에 비기술 평가 등을 모두 작성을 해서 평가서를 산업부에 제출을 하고요. 산업부에서 평가서 심의를 하고 사업자에게 결과를 회신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최대 90일이라든지요, 최대 6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 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같은 경우는 그 산업부와 한전이 협업을 해서 적기에 이 센터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간보다 조금 앞당겨서 저희가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대신 검토를 해드리는 기술적 평가 항목은 크게 3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수가 총 100점 만점 중에 45점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항목들이고요. 전력 공급 여유도, 전력 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그리고 적정 전압 유지 가능 여부, 이 3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추가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해당 지역에서, 즉 해당 지역에 있는 변전소로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추가 검토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전력 공급이 가능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회신을 해드렸을 경우에는 평가서의 총점과 무관하게 전력정책심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제출된 평가서가 통과냐 통과가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 이 전력정책심의회 상정하는 기준을 보시면 총점 70점 이상은 통과고요. 70점이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한전으로부터 전력 공급 가능이라고 판단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 판단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술적 평가 항목에서 한전이 3가지 항목을 대신 평가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자께서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 직접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가 아까 안내해드린 산업부 공고에 작성 지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서를 참고하셔서 기술적 평가 항목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비기술적 평가 항목을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책적 평가 항목은 산업부에서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사업자가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홍근 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